민선 6기 출범 이후 줄곧 논란이 됐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광주시가 원하는 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오늘부터 전 직원이 나주 신청사로 출근해 본격적인 빛가람 도시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방에 첫눈이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내년부터 광주의 초중고등학교에서 8시 30분 이전 강제 등교를 금지하고 초중학교는 9시까지 등교를 학교장 결정으로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총자산 146조 원에 지난해 매출액은 53조 원.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 이야기입니다. 한전이 오늘부터 나주 신청사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비만 94억 원이 들었다는데요. 나주 혁신도시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 뒤로 보이는 건물 보니까 규모가 아주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건물이 바로 한국전력 본사 건물입니다. 지금 이것은 서서히 간간히 흩뿌려지고 있는데요. 마치 한전의 이전을 축하라도 해주는 모양입니다. 지상 31층, 지하 2층 규모의 한국전력 본사 건물은 이곳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16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상주하는 직원도 1,500여 명이나 되는데요. 오늘부터 전 직원들이 이곳 나주청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빛가람 시대를 열었는데 한전 이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김인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전 1층 로비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답게 출입구 쪽에서는 철저한 보안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쪽에 있는 전광판에서는 앞으로 조성될 에너지밸리에 대한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인데 앞으로는 나주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지어진 이 한전 건물에 와 있으니까 정말 에너지 공기업의 이전이 실감이 납니다. 앞으로 이 건물에서 일할 직원들은 오늘부터 정식 첫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출근 행렬이 이어집니다. 출근 첫날, 나주시와 한전 광주 전남 본부는 본사 직원들을 위해 조촐한 환영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을 통해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전해지는 한 송이 장미에는 차가운 공기를 녹이는 훈훈함이 담겨 있습니다. 광주 쪽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새로운 문화를 접해보는 게 나주에서 생활하면서 저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가람 도시 이전이 완료되면서 한전이 추진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한전은 동반 이전한 한전 KDN, KPS와 함께 지역의 산학연 연구에 해마다 100억 원 이상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등 미래 유망 아이디어를 집중 발굴하고 기술선도 에너지 기업 100개를 유치해 지역 기업과 협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전의 그 소명을 이곳에서 더욱 더 떨치고 그리고 이 지역 경제 또 지역 고용에도 크게 기여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는 17일 열리는 한전 개청식에 맞춰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논의하는 공공기관장 협의회도 구성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조성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긴 하는 것 같군요. 네, 그런데 이제 나주로 올 공기업들은 다 이전해온 겁니까? 네, 이곳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군과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농업 관련 기업군, 그리고 전파진흥원을 비롯한 컨텐츠 관련 기관들입니다. 이 가운데 13개 기관이 대부분 입주를 완료했고 농촌경제연구원 등 나머지 3개 기관은 늦어도 내후년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전 이전으로 실질적인 혁신도시의 모습이 갖춰진 셈인데요. 혁신도시는 지난 2005년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됐습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 따라 전국 10곳의 혁신도시가 건설됐고 이곳 빛가람 도시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혁신도시 건설에 합의하면서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을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혁신도시가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돼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전 기관들이 속속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전 기관들과 연계된 산업을 어떻게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지는 아직 남겨진 과제입니다. 또 고급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한전 본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진이냐 포기냐 아니면 연기냐 그동안 말들이 참 많았는데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원하는 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그걸 더 많이 원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해 고민을 거듭해왔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전격적으로 원하는 대로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호선에 대한 운영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공익과 복지, 사회 인프라 차원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야 한다는 많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방법의 모색, 노선의 충실화,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저심도 개발에 따른 안전 확보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품 도심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출범한 이후 찬반 논쟁이 불붙었던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5개월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따라 2호선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 용역이 정상화되고 2016년 하반기 착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앞으로 더 갈등이 지속되면 앞으로 착공 시기라든지 공사 시기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의회와 시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로 무기한 연기됐던 내년도 광주시 예산에 대한 심의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일과 5일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났군요. 돌고 돌아서 결국 원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용욱 기자. 네. 윤장현 시장이 이렇게 결정한 데는 배경이 있었을 텐데요. 네, 무엇보다 지역 여론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네. 개인 윤장현이야 지하철에 부정적이지만 시민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난주 열렸던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고요. 당시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지하철 2호선 건설에 찬성했었습니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담보로 한 시의회의 압박도 윤 시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네. 찬반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분열되면서 윤장현 책임론도 돌았습니다. 또 올해 52억, 내년 128억의 국비를 이미 확보해둔 상태인데요. 네. 계속해서 결정이 늦어지면 이 돈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가 어려워지면서 네. 윤 시장은 12월에 들어서자마자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일단락 됐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네. 지하철 2호선의 전체 건설 비용이 대략 2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재원 마련은 여전히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하철 건설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하철 건설 반대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관건입니다. 네. 시민단체는 윤장현 시장을 만든 1등 공신이자 정치적 아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윤 시장의 리더십 역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5달 동안 허송세월했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보기만은 어려운데요. 마냥 허송세월했다고 평가 잘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가장 큰 소득이라면 시민들이 지하철의 속사정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전까진 지하철 2호선이 건설되나 보구나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네. 지금은 시민들이 700억가량의 적자와 전국 최초의 저심도공법 등 속내를 알게 되면서 2호선에 대한 저변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네. 2025년까지 건설되는 지하철 2호선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논란의 중심이 됐었죠. 따라서 앞으로는 시장이 바뀌어도 2호선 건설을 함부로 손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을 만큼 논의가 진행된 게 지난 5개월 동안에 거둔 수확이라면 수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용욱 기자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현재보다 늦추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설문조사와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8시 30분 이전에는 획일적인 강제 등교를 금지시키기로 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9시 등교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정안은 내년 3월 신학기 때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방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온다고 하는데요. 강예슬 캐스터가 광주 충장로에 나가 있습니다. 강예슬 캐스터, 많이 춥죠? 네, 저는 지금 충장로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까지 이어지던 소낙눈은 현재 잠시 그친 상태고요. 다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몸이 움츠러들 정도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광과 보성을 비롯한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린 눈은 양도 많지 않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는 곳에 따라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광주 전남 최고 10cm, 비의 양은 5mm 내외입니다. 눈은 주로 영광과 한평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 많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낮은 영상 2도에 머무는 데다 바람도 불면서 매우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충장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더위보다는 추위 나기가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올해는 연탄 기부도 줄었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64살 김모 씨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걱정이 커졌습니다. 정부 지원도 못 받는 형편이라 연탄 한 장이 아까운데 올해는 민간단체 도움마저 뚝 끊겼습니다. 더군다나 좀 날씨가 좀 갑자기 이 앞에까지는 좀 포근해서 좋았는데 갑자기 추우니까 연탄은 떨어져가고 또 이 단체에서 후원은 안 들어오고. 김 씨에게 매년 연탄을 지원하던 민간단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경기 침체로 올해 후원금이 작년에 3분의 1로 줄어 연탄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탄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이렇게 정부에서 다달이 매월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최상위 계층은 아들이나 딸이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힘들지만 수급권자가 안 되잖아요. 기업이나 후원단체가 구청에 기부하는 연탄의 수량도 각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동구와 서구 같은 경우 지난해에 비해 연탄 기부량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북구를 제외하고는 연탄 기부가 평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부량이 적은 지역에 사는 에너지 빈곤층은 연탄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줄어든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지금 미지원하는 130가구는 지원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부로부터 난방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은 광주에 모두 600여 가구. 싸늘해진 경기에 기부마저 줄면서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유네스코의 미디어 아트 분야 창의 도시로 광주시가 최종 지정됐습니다. 광주시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이 같은 소식을 통보받았고 문화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디어 아트 분야 유네스코 창의 도시는 국내에서 광주시가 첫 번째이고 세계에서는 프랑스 리옹과 일본의 삿포로 등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목포 순천 간의 경전선 폐지 방침에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 전남의 시민단체들이 폐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전남 시민사회 연대회의는 수익성을 목표로 이 목포와 부산 간 열차를 지속적으로 축소시켜온 철도공사가 그나마 운행되던 무궁화 열차마저 폐지하면 영원함을 잇는 유일한 철도 노선이 끊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